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전세 대책이 없다고 인정을 했죠. 그죠? 사실상 전세 안정 대책 없다 인정했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때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를 살피기 전에 제가 먼저 크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죠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전세 안정 대책 없다고 이제 했죠. 실토를 했죠. 왜?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이 놓을 게 없다. 그죠? 제가 더 이상 해봤자 어차피 이거는 되도 않은 정책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서울 수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의제대에 된댔죠. 입법, 사법, 행정부를 3개도로 분리해서 보내고 나머지 국가기관, 그죠? 국가 공공기관은 학교든 뭐 금융이든 어떤 기관이든지 지방으로 대전 이남으로 다 내려보내야 그 길만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하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또 이제 수도권 행정, 제가 이제 그 말 하고 난 뒤에 또 수도권을 뭐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행정, 그죠? 이래가지고 또 말이 확 시끄럽죠. 근데 제 말은 수도권을, 수도 행정을 세종을 옮겨봤자 아무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세종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주를 안 하죠. 사람들이, 그죠? 이주를 안 할 거고. 어차피 집은 서울에 두고 결국엔 업무는 이제 세종에서 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왕래가 또 길이 이제 고속도로가 닦이고 뭐 이래. 그 다음에 이제 KTX 이런 전철이 닦이면은 결국엔 출퇴근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 갖고는 정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 말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죠? 해석해 가지고 수도권을 인전하면은 서울 집값 잡히겠다 이래 갖고 반발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안정화 대책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집값을 못 전세값도 못 잡을 뿐더러 집값도 못 잡는 거죠. 이제 실투를 했으면은, 자, 그럼 실패한 장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잡는 데 놓고, 물론 이제, 위에서 잡아내서 잡았겠지만은, 정책을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정책을 잘못했으면은,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표를 내는데, 왜 그 사표를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안 받아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원래는 이제 부동산은 원래는 김현미 장관이 이제 맡고 있는 건데 그죠? 부동산은 김현미 장관이 이때까지 정책을 해왔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근데 어느 순간 김현미 장관 싹 빠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죠?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정책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왜 그죠? 이렇게 책임 못 질 일을 왜 자기가 뛰어들었냐? 저는 그것도 이상한데 현 정권의 지금 부동산 모든 정책은 각 장관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모든 정책을 일관하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죠? 청와대에서, 모든 중요 정책을 이렇게 해라, 지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운드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김민미 장관은 계속 청와대에서 자기도 정책을 내면서 전문가 이야기는 안 듣는 거죠. 원래 각 행정부서에서는 각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죠? 교수들도 있고, 사회적인, 그죠?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내려온 오다에 의해서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한 구색만 갖추는 거죠. 구색만 갖추고 계속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됐으면은, 자, 이거 실패한 정책이라 하면은, 자, 끝을 내고, 그러면 원점을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점을 돌려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리도 못하죠. 왜냐하면 원점을 돌린 순간 이제 정권이 망하니까 정권이 그저 무너지니까 정권이 무너지니까 못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지금 돌려야 되는데도 안 돌리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정권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표가 떨어져야 될 거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지율이 크게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지율이. 예? 아직까지 내년에 서울 그죠? 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이제 큰 선거가 남아 있는데, 부산은 뭐 어려울지 몰라도, 부산도 뭐 어떻게 뭐 될지 몰라도, 서울은 아직까지 현 정부 지지가 아직까지 높다고 나오는 거죠. 지지가. 예? 현 정부 지지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은 뭐겠습니까? 일단 부자들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죠. 그죠? 가격을. 부자들은 부동산 상승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민들은 딱 얼마 이하에 나머지는 얼마 이하에 묶여 있으라는 거죠. 예? 서민들은. 근데 부동산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이제 서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좋았어. 그죠? 이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민들보다 서울에는 이제 서민들은 지방을 다 쫓겨나겠죠. 그죠? 서민들은 서울보다는 경기도로 다 쫓겨날 거 아닙니까? 경기도로. 그죠? 경기도로 쫓겨나는데 경기도는 또 워낙 이제 또 인구가 많으니까 지지율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근데 서울 지역에는 그래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지지율이 이제 크게 이제 변동이 없겠죠. 근데 우리 이 정책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현 정권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는 정책은, 이 정부의 정책은, 자, 최종 목표는 어딘가, 그죠? 이 정부의 부동산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최종 목표. 제가 볼 때는 최종 목표는, 부동산의 국유화에 있다는 거죠. 국유화. 최종 목표는 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방법을 보니까, 자, 우리 부동산을 엄청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억, 9억 이하, 이렇게 9억, 15억이라는 딱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15억 이상, 9억 이상짜리는 세금을 이렇게 세금을 높게 매겨도 이렇게 높게 매겨도 아무 말 못하게 해놨죠. 그죠? 그러면은, 자, 15억이 넘어서는 자기 부동산이 15억을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취득세부터 해갖고, 양도세, 취득세, 제일 처음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제 높였죠. 그죠? 양도세를 높여가지고, 일단 팔지 못하겠다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팔면은 그걸 별로 이제 이득이 안 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뒤에 올렸단 말입니다. 보유세를. 이 정부의 목표가, 애초에 처음 목표가, 저는 강남 집값을 잡을 목적이라면은, 자, 강남 집값의 이제 가격대에 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자, 그때 당시는 한 10억 정도였겠죠. 10억, 그죠? 10억 이상 아파트에 보유세를 먼저, 그죠? 올렸어야 되죠. 보유세를 한 50% 올려서 보세요. 50%에서 100% 정도 올려보세요. 100%. 자, 그러면은, 자, 강남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강남 10억 이하짜리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10억 이상 집값이 먼저 내려오겠죠. 그죠? 이래 되면은. 예? 근데 이 정부 정책은, 규제 정책을 희한하게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따라 오르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 집은 국민의 적이 됐단 말입니다. 15억 이상짜리는 국민 대다수의 적을 만들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파트는 15억 이상짜리 부동산은 세금을 우리가 암만 많이 매겨도 핫소연을 못하는 거죠. 핫소연. 그죠? 핫소연을 못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매겨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억짜리 이상은 또 얼마 정도 또 이제 중간 정도의 세금을 매겨도 내 집값 올랐으니까 뭐 세금 낼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계층에도 하소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제 9억 이하가 대부분이니까 자,
10억 이상이 이하가, 이제 9억 이상이 그때 저번에 한 90 몇 프로가 9억 이하였잖아요. 90 몇 프로가 전국에서 보면 95%, 90 몇 프로가, 그죠? 이하가 90 몇 프로가 이하고, 서울에서도 99억 이하가 한 6, 70% 되겠죠. 6, 70%, 그죠? 6, 70%.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세금 올려도, 불만을 해도 이거는 너가 집값이 올랐으니까 너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억 올란 이 아파트들은 세금을 올려도 하소연하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은, 자, 한 달에, 그죠? 1년에 몇 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세금이 나오더라니까.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 그러면, 집값이 올란 게 10년만 지나면은 4억이 날아가는 거죠. 5억이 날아가는, 4억이 날아가는 거죠. 4억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상속세가 우리가 높잖아요. 상속세. 상속을 하면 또 세금이 한 절반은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나중에는 결국은 세금으로 다 말려든다는, 세금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죠. 세금으로. 그러면은, 한 세대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결국 이 집은 국유화가 된다는 거죠. 국가재산이 된다는, 이거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가재산. 그 다음에 9억 이하 이것도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게 국가재산이 되면은 나머지 이것도 한 20년, 그죠? 두 단계가 지나면은, 두 세대가 지나면은, 그럼 국유화 된다는 거죠. 두 세대가 지나면은. 그럼 나머지는 국민들은, 그래서 결국 이 정권의 목표는, 자, 그렇다고 집을 다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은 6억 이하의 집에 딱 다 살아라 이거죠. 6억 이하. 6억 이하의 집에서 살면 된다 이거죠. 예? 이 이상 오르면은 세금으로 다 매겨가지고, 결국에는 다 국유화를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이 정권의 목적은 세금을 국유화한다는 거죠. 국유화. 부동산을 국유화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번째 정책까지 냈는데, 못 잡았잖아요. 부동산을 못 잡았죠. 그러면은, 자, 어떤 정권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못 잡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경질을 하고, 다른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는. 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정급을 못 잡았잖아요. 한 3년간 동안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으면 책임지고 자기가 그만두든가, 정부에서 그만두라 해야죠. 그죠? 청와대에서 그만두라 해야죠. 근데도 질리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미 장관이 그 슬쩍 물러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 그러면 당신이 이제 이렇게, 정책을 이제 안고 해라니까 할 수 없이 따놨겠죠. 그죠? 왜냐면 경제수장이 그 집값 안정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이분도 어차피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정책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그 정책을 했겠죠. 그죠? 예? 전셋값 안정, 그런데 안 먹히죠. 시장은 안 먹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우리 신뢰한다고 사표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경제장관이 자기 정책을 실패했으면은 사실상 경질을 해야죠. 그죠? 경질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관을 교체해야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단 말입니다. 이 정부는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고, 어차피 정책은 청와대에서 다 하는 거니까 간판만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느냐? 그죠? 이 정부의 시나리오대로는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책이. 시나리오는 결국 이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거고, 모든 것은 이 정부의 정책은 국유화에 있습니다. 국유화. 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죠? 특히 자, 삼성도 지금 국유화 하려고 하는 거, 대기업도 앞으로 국유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상속세, 그죠? 우리 이건희 지금, 삼성, 그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지금 18억인데, 상속재산 18조인데, 자, 11조를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11조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정부한테 간다 아닙니까? 정부. 그럼 정부는 그 돈을 가지고 삼성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악을 한다 이거죠. 예?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간판은 삼성 이재용이지만은 결국은 기업에서 해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지금 정책의 목표는 제가 볼 때 목표는 결국에는 사기업의 국유화, 모든 것이 국유화에 있다는 거죠. 국유화, 부동산의 국유화. 우리가 정권 초창기에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했죠, 그죠?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된다고, 예? 공유화 국가 보채산으로 국유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 지금 우리가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예?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 모든 재산은 뭐 6억 이상 아파트들은 부동산은 다 국유화가 된다 이거죠.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재산은 6억 이상, 부동산 재산 6억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못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화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6억 이하는 이제 조금 감면해주고, 예? 하는데 6억 이상 올라가면은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은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정부가 펴는 정책은 이렇게 분명히 정책을 사실상 전시 안전 대책이 없다고 인정을 해도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 예?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지금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데 목적을 맞춰놨다. 하지만 그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버리면은 분명히 이제 자유시장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반발이 있으니까 서서히 이제 위에부터 그죠 15억 이상부터 서서히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은 한 20년만 지나도 그죠 일단은 자 15억 이상 지금 세금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팔든가 팔아도 양도세가 나오고 상속을 해도 상속세가 나오니까 정리를 해도 정리세가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팔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은퇴해가지고 월 소득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집들이 결국에는 10년 정도의 긴 텀을 나눴지만은 이 정권이 지금 3년은 유예시켜 놨다 아닙니까? 3년 정도는 그죠? 3년 정도는 조금 자 오름폭을 조금 적게 해놨는데 왜냐면 차기 정권까지 잡고 나서 2년 뒤에 5년을 다시 자기 정권을 잡으면은 그 안에 이제 완전히 이걸 완결시켜 가지고 국유화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3년간은 왜냐면 대선이 있고 그죠 내년 그 지자체장 선거가 있고 후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큰 변동을 안 주겠다는 거죠. 조금의 변동을 줘도 국민들이 속을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정책을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부터는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한 5년만 지나면은 이미 재산의 절반은 날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예?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나이 많은 은퇴자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어차피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 집은 팔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그 비싼 집을 세금이 높은 집을 누가 사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래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정부는 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왜 힘드냐? 부자 때문에 힘들다 이거죠. 부동산 올라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하사를 정권 보고 잘못했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집값 오른 걸 가지고 부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 서민들의 원한을 부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속세를 보유세를 취득세 각종 세금을 보유세 이렇게 올려도 서민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민들은. 근데 부자들은 또 집값 올랐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올랐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을 거니까 또 말도 못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가림 하는 거죠. 부자들은 소가림 하는 거고 서민들은 저런 부자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부 정책은 오로지
토지를 국유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국유하겠다는 거죠. 결국의 목적은 그 목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도 지금은 이제 집값을 잡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차피 환수하면 된다 이거죠. 이 정부는 환수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국유화가 된다 이거죠. 진짜 서민들 아파트, 그죠? 이런 아파트 3억, 6억 이하짜리는 그래도 살아도 되지만은 6억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 재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사를 이거를 뭐 어차피 한번 살짝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필코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무부진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고 있다. 자, 이 정도 발언을 했으면은, 자, 잘라야죠, 그죠? 이 정도 발언을 했으면은, 어느 정권이 그죠? 대책을 못 세우는 장관을 왜 세워놓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잘라야죠. 바꿔야죠, 장관을. 그런데도 안 자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은 부총리 고백이 너무 솔직해서 국민은 슬프고도 아프다 이렇게 본질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본질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체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자, 이 정부의 정책은 자 임대차 3법 임대차 그죠? 질 좋은 공공임대, 자 공공이 들어가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공공임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정부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사회주의 정책이고, 그죠?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전시장 안정화 시키겠다는데 안정화 안 되죠. 공공임대라고 해서 안정화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만 살아 이거죠. 국민들은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너가 임대 아파트만 살아 이거죠. 예? 홍남기 부총리한테 전세 대책이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에 날짜를 정하기는 어렵다. 자, 전세 대책이 언제쯤 나오겠냐. 자, 대책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뭐 3 플러스 3 이거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추가적인 뾰족한 대책은 기대 안 하는 게 맞다. 기존 대책을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들린다고 지적하자 헌정부총리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홍 부총리 생각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고 사표 내도 안 받아준다 아닙니까? 그죠? 자, 전세난에 이어 이제 집값마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 발표해왔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 기대는 상상조각 낮고 현실은 사늘하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희 대변인은 시장을 무시하고 잘못된 이념을 대입했기 때문이다며, 이 와중에 여당은 임차 거주기간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까지 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해도 안 듣죠. 왜냐면은 이 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청와대 내에, 물론 청와대 내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청와대 내에서 정책을 내리면은 어떤 정책을 지시하면은 그게 모두 올빵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머리가 없는 거죠. 지금 여당 쪽의 사람들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청와대에서 지시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무조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죠. 나팔수.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는 건 뭡니까?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당신은 우리가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당신이 책임질 일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역할을 잘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심했다.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한 거죠. 그죠? 코로나하고 홍남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죠? 코로나는 또 질병청 관리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김현미 장관인데 이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앞에 전면에 나타나니까 이때까지 23번째까지는
22번째까지인가 23번째까지 김현미 장관이 다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앞에 나서갖고 하는데 두둔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홍남기는 현재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는 거다. 부동산 국유화. 예? 모든 정책의 목적은 국유화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억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지금 결국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고 세금으로 다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은 그 집은 전부 다 국가 재산이 된다는 거죠. 한 두 세대만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면은 거의 뭐 한 절반 날라갈 거고, 그죠? 절반 이상이 날라간다는 거죠. 이 금액은, 이 아파트는. 그 다음에, 두 세대만 지나면은 이제 한 20년만 지나면은 전부 다 국가재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 안 가서 국가재산을 다 만들겠다는 거죠. 못 버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집값 올라니까 좋다고 지금 떠드는 이거, 투기꾼들, 투자와 투기꾼들은 지금 이런 걸 알고 치고 빠져갖고 자산을 불리는 자들입니다. 자, 정부하고 정권은 좀 결탁되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받아먹고, 그죠? 계속 올리는 거죠. 예? 정부 정책을 이제 사전에 받고. 그러면은 정권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돈을 엄청 모으고 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내 집 재산 올라갔으니까 좋다고 막 울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세금으로 뺏긴다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두서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하여튼 제 생각하고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게.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